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GS 리테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007070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 그러니까 GS25 편의점이죠. 이 같은 매출은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없더군요. 실적도 물론 선방한 편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자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좀 보도록 하죠. 17년 매출 8조 2천억의 매출이 19년 9조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 주요한 매출원이라고 본다면 결코 작은 성장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영업이익의 성장은 물론 당기순이익까지 모두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의 성장세가 견조한 편인데요. 여기에 더해 반기실적까지 보게 되면 매출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이익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GS 리테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부터 보도록 하죠. GS 리테일에 대해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목표 주가를 높게 제시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작년에 유통업종 내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해서 좋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악이 지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3분기에 제시하고 있는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면 3분기에는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장마로 인해서 특정 지역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정집 인근에서는 편의점 매출이 유지되거나 소폭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학교 근처, 특히 대학교 근처 등에서는 매출이 급감하지 않았을까 싶고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에서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편의점 부분은 분기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좋게 표현한 것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적자 혹은 제로에 가까운 이익이 지속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같이 증권사의 평가가 나온 것 자체는 공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IR 설명회를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IR 자료 자체는 2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9월 중순에 진행했던 만큼 주요 관심사항이나 Q&A에서 3분기 관련돼서 많은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컨퍼런스가 왜 꼭 기관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했고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라도 제공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들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실적을 우리가 직접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회사의 개요를 보게 되면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업이 주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사의 리테일 말고도 해외에서도 슈퍼마켓 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리테일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택배 관련 업이라거나 식품 제조 및 도매, 조미료 제조업 등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반려동물 관련 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개로 관광 호텔 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편의점 GS25이고요. 여기에 GS 슈퍼마켓도 있고 랄라블라로 대표되는 헬스앤뷰티 부문, 여기에 호텔, 그리고 기타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이 같은 각 사업 부문에 따라서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편의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76%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매출 방향을 보자면 매출 자체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GS 슈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횡보한다거나 랄라블라로 대표되는 헬스앤뷰티 부분도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부분의 매출이 조금 성장하고 있긴 했지만 금액으로 보자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편의점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을 다 채우고도 다른 사업 부문의 영업 손실을 채워주는 수준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로 보게 되자면 17년에 3.3%, 18년에 2.9%, 19년에 3.7%로 영업이익률 자체는 높지 않은데요. 영업이익률로만 봤을 때는 호텔 관련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GS 리테일 자체에서 편의점이 워낙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큰 관점에서 GS 리테일의 편의점을 봐야 할 것으로 느껴졌는데요. 먼저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보면 GS 리테일에게는 중요한 기점이 2019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장수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편의점 순위에서 1위로 올라선 것인데요. 무려 이게 17년 만에 1위라고 합니다. 이 기사 자체는 12월로 기준은 11월 말 기준인데요. 이 이후로는 점포수 관련해서 크게 화제가 된 기사가 없는 걸로 봐서 올해까지 순위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CU를 근소하게 앞서서 GS25가 1위로 올라섰고 이 둘에 이어서 세븐일레븐, 이마트, 미니스톱 순으로 편의점 매장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흐름과 별개로
별개로 어쨌거나 본사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 편의점 거리 제한이나 출점 제한이 근본적으로 국내 편의점 시장의 양적 성장을 막고 있는 부분인지라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기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같이 미래가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어 매출 원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 편의점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원가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다행히도 호텔의 영업이익률이 18년부터 크게 개선되게 되면서 원가율로 보게 되면 17년보다 18년과 19년이 소폭 좋아져서 81%의 원가율이 78% 수준으로 낮아졌고요. 하지만 판관비의 경우에는 17년에 낮아진 수준에서 18년과 19년이 높아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유통업이다 보니까 매출 채권 관련 비용을 따로 빼두었는데요. 손상채손이 되었던 19년에는 이 계정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이 계정의 경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차손, 손해인 경우에는 플러스로 기록이 되어 있고 환입의 경우에는 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마이너스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런 기호 표시가 없는 플러스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019년 영업이익 2,300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500억 이상 늘어난 숫자인데 이것을 그 전년, 그러니까 17년에서 18년 성장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때 150억가량 늘었으니까 19년에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영업 외 손익을 보게 되면 19년에 기타 손실과 함께 금융원가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타 비용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눈에 띄는 계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계정이 모두 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계정을 살펴보게 되면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손실이나 손상차손, 사용권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등인데요. 이는 GS 슈퍼에 대해서 부실 지점 등에 대한 정리가 이어지면서 관련된 것이 손실로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금융비용도 보게 되면 무엇보다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730억 이상 기록되면서 전년 대비 크게 늘었고 이 730억이 전체 금융원가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부채 혹은 차입금의 규모가 커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일회성 비용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서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2019년 당기순이익은 1,400억 수준으로 영업이익의 성장에 비하자면 조금 적게 성장한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보게 되면 먼저 자산이 2019년에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것은 유동자산의 변화보다는 비유동자산의 변화가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는 다른 것보다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서 리스 자산이 크게 추가가 된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같은 리스 자산의 변동은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에서도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부채 역시도 2019년에 크게 증가했는데 이 같은 증가는 비유동 리스 부채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비유동 리스 부채의 증가가 이자 비용의 증가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죠. 이같이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본과 부채의 비율로 보게 되는 부채 비율도 200%에 가까워졌는데요. 다만 기존에도 100%를 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의 실적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소매점이다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으니까 이 같은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편의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소폭 늘었는데요. 규모에 비하면 작은 수준 5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문의 경우에는 모두 다 매출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호텔까지 모든 부분에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코로나 시기에 선방한 것은 편의점 부분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 부문 중 하나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편의점이기 때문에 선방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은 조금 늘었는데 유동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의 증가와 함께 기타 유동금융자산의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부채도 소폭 늘었는데 유동부채에서 차입금 및 자체 계정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쨌거나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과 부채의 비율로 보게 되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부정적으로 흘러갔고요. 이어 손익을 보게 되면 누적 기준으로도 분기 기준으로도 모두 매출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원가 역시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관비의 경우에는 좀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전년 동기에는 매출 대비 판관비의 비율이 19% 수준이었는데 2020년 반기까지를 봤을 때는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17.99%, 18%가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보게 되면 급여나 상여금 등의 200억 감소가 영향을 끼쳤고 그 외에도 인력 비용에 대한 금액이 감소하면서 판관비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덕분에 매출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요. 2020년 반기의 영업이익 1,470억을 넘겼고요. 영업외 활동에서는 다른 숫자의 경우에는 금융 원가 등처럼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주었지만 기타 손실이 크게 기록된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여기에는 역시나 사업보고서에 이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0억 이상 기록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같이 영업외 활동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봤을 때 조금 더 덜 성장한 83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상황만 보게 되면 성장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아쉽긴 하지만 그 안에서 편의점을 중심으로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GS 슈퍼 등의 지점 축소에 따른 영향과 뷰티 사업부의 부진이 아쉽게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영향이 큰 것은 편의점 출점 제한에 따른 가장 주요한 매출인 편의점 매출 상승에 제한이 걸렸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국면도 있긴 있었는데요. 아마 이 시기에 편의점 관련 매출이 나쁘지 않다는 이슈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주저앉았는데요. 매출이나 이익이 선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자면 코로나로 빠진 수준의 주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유통업이 다 이렇게 흘러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마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오히려 크게 오르지 못했다가 8월 이후에 모멘텀을 맞아가면서 크게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새벽 배송 등으로 배달에서 화제가 된 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이마트의 주식은 크게 오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처럼 GS 리테일이 유통업계에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적도 있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편의점 왕국 일본을 꿈꾸면서 한국의 세븐일레븐으로 거듭나기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은 5월 17일, 주가 기준으로는 5월 15일 종가인데요. 정말 정확하게 GS 리테일의 올해 최고점과 비교를 했었습니다. 이래서 기사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마트의 주가가 이참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4조 원 가까이에 다가가 있는데 반해 GS 리테일의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수준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봤을 때 이슈몰이는 하지 못했을 망정 주가가 이렇게 다른 유통사에 비해서 반대로 흘러갈 정도로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서도 편의점 소비가 줄지 않았던 만큼 영상 서두에서 본 것처럼 3분기 실적이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올라가는 모멘텀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바이오나 다른 주식만큼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내 소비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지점수 등을 포함해서 인프라가 업계 1위인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말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소비 유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GS 리테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과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